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그 말에 대한 함정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것도 빌라가 아닌 남들이 더 원하는 아파트로 가고 싶다. 네. 라고 하면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또 많이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이 최고점이다. 곧 떨어진다. 이 얘기를 제가 30년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30년 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부동산이. 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떨어질 것인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얘기는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부동산 거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곳은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조적으로는 장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딱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인 거는 맞죠. 네. 지금도 우리가 부자의 기준을 이제 금융자산 1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뭐겠어요? 아, 뭐 부동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10억씩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자 아니겠냐라는 네네. 걸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10억의 가치를 은행에다가 넣어놔서 지금 부자의 기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0년 뒤의 10억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 아니면 거꾸로 물어볼까요? 지금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10억을 가지고 있었어. 네. 10년 전에 10억 혹은 더 가서 20년 전에 10억의 가치. 네. 그러면 은행에 난 10억을 계속 예금해놓고 이자를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됐죠?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이 10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와 10년 전에 이 10억으로 살 수 있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당장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서도 2022년도 얘기입니다. 네. 아주 먼 얘기 아니에요. 2022년도 12월에 둔촌주공 막 미분양합니다 라고 할 때 둔촌주공 분양가 84 타입이 13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23억이거든요. 그쵸. 10억 10억이 올라갔어요. 올랐죠. 그러고 더 전에 우리가 더 이전 텀 한번 보게 되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네. 2014년도에 여기도 미분양이었어요. 네네. 아크로 리버파크 84 타입 분양가가 이게 그 층에 따라 조금씩 달라는데 13억이 14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3, 4억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지금 5, 60억 네, 50억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이제 그러고 더 옛날로 가는 거는 일단은 말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네네. 일단은 얘기를 안 할게요. 즉 항상 그때도 집값은 비싸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제일 쌀 때였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쌀 때조차도 어느 분 막 부동산 끝났다라고 하면 막 집값 더 빠진다고 네. 일본처럼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무너진다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쌌었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통화량이 계속 풀리는 것도 있고 네.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특이했어. 일본은 진짜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이게 침체로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 나온 게 역성장을 해버리고 디플레이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진짜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통화량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실물 자산, 그렇죠. 즉 부동산인 네. 것인데,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빠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위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필수제는 결국 주택이에요. 주택이죠. 네. 우리가 상가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토지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근데 결국 주택은 내가 의식주의 하나로서 꼭 필요한 건데, 여기서도 다들 원하는 주택이 뭐지? 계속 얘기했죠? 아파트. 여기도 신축 아파트. 네. 즉 우리가 희소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따로 봐야겠죠. 이런 거를 가려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과연 빠질까? 그거 빠지는 것 자체가 빠질 수도 있겠죠. 이전에 빠졌던 거죠. 뭐 97년도 금융위기, 그렇죠. 예, IMF. 97년도 IMF나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글로벌적인 뭔가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기가 다 박살난다. 그러면 뭐 강남 집값 싫어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빠지겠죠.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에 베팅을 하는 거에 가까운 건데 네. 그럼 뭐 주식 하셔야죠. 주식 네. 막 쇼 쳐야지. 그게 돈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기우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 기나라 사람의 이제 근심 해가지고 그 유명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와, 하늘이 꺼질까?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할 것 같으면 빨리 영어 배워서 이민 가야죠. 네. 실제로 부자들 중에서 이민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은 또 갈 능력이 안 돼. 네. 그냥 한국은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사회가 문제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생산적이지 못하다. 네네. 진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에 따라서 베팅을 하면 돼요. 네. 숏을 칩시면 되는 거죠. 누구 국회의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국장 쇼치라고 막 해서 뭐 그걸 쇼 쳐서 근데 예. 지나보니 국장 쇼 쳤으면 돈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인버스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아 네. 진짜 원화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환율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달러라도 바꿔놨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많은데 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빨리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고 네. 외국으로 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뭔가 일단 저는 한국이 좋아요. 네, 한국에서 네. 살 거고 네. 외국 여행을 종종 갈 때마다 인천공 돌아올 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한국 음식이 좋아서라도 외국에서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결국 한국에서 살 거야. 그럼 한국에서 가장 안전 투자처가 무엇일까? 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고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몇 페이지쯤이었더라. 이제 강조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164페이지 정도. 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맞아요. 여기 있어요. 나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 네. 봐봐. 당 1% 자산이 된다. 이거. 이 책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던 네. 사항 중 하나가 여기 164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체크한 곳입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라는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눈높이는 더 높아서 서울의 신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강남 이게 아니라 노도강에 있어도 은평구에 있어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상 상위 1%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생각 안 하고서 다들 눈높이만 높아가지고 아유 저거 집값 거품이다라고 하는데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왜 저거 비싸다고 말하는 거지? 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딜까? 희소성이 담보되는 상품이 무엇일까?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저는 비트코인 잘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투자할 때 결국은 뭐 탈중앙화 네. 얘기하면서 그게 또 반감기가 도래한다, 희소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부동산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도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으로 네. 지어놓은 게 단순히 1, 2년 우리 단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내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5년 뒤, 10년 뒤에도 괜찮은 주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기준과 원칙을 제가 잘 담아드렸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들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데를 해야 될까를 이제 거꾸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빠져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죠?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내가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으로부터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자면 제가 보기엔 한 열흘, 10일? 거의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아까 사실 일본 얘기 잠깐 했는데 스토리가 더 길어요. 사실 일본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비교도 해야 되고 인구 감소 얘기 이런 얘기가 더 풍부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그래도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사실 언제나 급변해 온 것 같아요. 예, 30년 동안 하락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락은 안 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면서 오히려 급등했다가 잠깐 조정기 있다가 급등했다 조정기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분야에서도 10년 주기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10년 주기설이 7년 주기설로 줄여졌고 5년 주기설, 3년 주기설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 계속 주기설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국제 정세, 그다음에 금리의 변동, 뭐 건설 경기의 변화, 그에 따른 또 투자자들의 심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부동산 투자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대를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예. 기존의 관점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주기설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자,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냐? 오늘 말씀드렸죠?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예. 자, 이 부분. 자,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도 언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예.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독소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투자 원칙. 원칙. 예. 이 책 저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트잇 다 붙이면서 정말 줄 많이 치면서 제가 읽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로 가득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센트로TV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신 김재경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센트로TV 시청자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김재경 소장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센트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센트로TV를 구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일단은 반이 다르다. 네. 우리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절반은 다가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센트로TV 구독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법률이라든가 네. 막 특히 정비사업 막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 거고 앞서서 공부는 지금부터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를 봤는데 지금이 막 떨어진대 조정장이래 막 이래 버리니까 지금 보다 나중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뉴스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막 강남 가격 돌파 네. 서울 오늘이 제일 싸다 막 이러고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당장 가가지고 물건 있어야 했는데 막 금액 막 몇 천만 원 올리고 집주인이 물건 계좌 쏠려고 때 거두고 이러면 하다가 다른 거라도 잡아야 되나 했는데 그렇게 잘 잡은 상황없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거 잘못 잡았다가 사고 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히 그래도 아파트는 뭐 동호수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뭐 문제가 터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뭐 등기부 등본 보내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쵸. 아파트에서는. 네. 근데 재개발 지역은 사실 또 어려운 거가 매수하려고 했었다가 급매물인 줄 알고 샀더니 사실 싼 이유가 있는 거였어. 하자가 있는 거를 잘못 살 수도 그쵸. 있고 일명 물딱지. 물딱지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막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막 너무 급하게 달려가도 안 된다 말하고요. 또 너무 느긋하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꾸준히 부동산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택할 때 입주권 관련된 것도 우리 여기 센트로 네.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네. 가야 잘못된 투자를 잘못된 물건을 매수하지 않는 이제 우를 이제 피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클 때 네. 이때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잘 기준 잡아놓고서 그러고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관련돼서 오늘 이 영상도 되게 길인데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박수를 맞아요. 대단한 드리고 겁니다. 싶고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 을사년이라고 하잖아요. 푸른뱀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 꼭 하나씩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자. 예, 공부를 확실히 해서 확실하게 물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경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